투자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늦봄의 시기라면 투자하기 나쁜 시기는 늦가을의 시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공세적인 스탠스를 접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야만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늦가을의 시대가 오면 우리 자산 포트의 채권 비중이나 대안투자 비중이 적어도 90% 이상까지는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가을은 수축을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늦은 시기에 활발함을 보였던 일부 사치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축 운동을 시작합니다. 투입되는 원자재가 줄어들면서 산업재도 수축하고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수축하죠. 꺾이기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본격적으로 하락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치제나 여행주가 가장 활발함을 보인다면 새로운 투자는 접고 채권으로 잘 쟁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가을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시세가 꺾여서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업종은 건설주와 은행주인데요. 그들보다는 좀 낫지만 보험주들도 이미 큰 폭의 하락세가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물론 늦가을은 아직은 가을의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에 오르는 업종이 많고 풍성한 모습을 보이지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늦가을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풍성함 속에 오버랩되는 허망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가을은 다음 순서인 겨울, 물의 시대를 여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시장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진행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가끔 서슬퍼런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면서 어느 순간 급락하는 종목도 눈에 띄기 시작하죠. 추수가 끝나고 텅 빈 들판에 서리발이 한 차례 내린 감나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때부터 채권 시장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금리 인상이 멈춘 상황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주식은 초가을의 시대부터 서서히 비중을 줄여 채권이라는 과실로 바꾸어 저장을 하셔야만 하고 늦가을의 시대에는 그 저장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손을 탁탁 털고 창고 열쇠를 쥐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산 포트의 채권 비중이 90%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주식을 10%나 가지고 계시라는 말은 아닌데요. 이때는 이미 주식 비중이 0%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버핏처럼 몇 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함부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론 채권은 되도록 장기채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자를 주지 않는 할인채나 액면이표가 낮은 채권, 아예 이자를 주지 않는 디스카운트 채권이라면 더욱 좋아요. 쉽게 말해서 액면 이자가 낮은 채권일수록 좋다는 말이 되겠죠. 이 시기에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시장에 관한 뉴스를 멀리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을에 나무에서 열매가 뚝뚝 떨어지듯이 뚝뚝 하락하는 종목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함에도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는 시기예요. 물론 뉴스가 거짓을 보도하는 건 아니지만 뉴스가 보도하는 그 화려한 실적이라는 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있죠. 당장 매출이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는 것이 실적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뉴스만 믿고 씨를 뿌리려고 하다가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죠. 실제로 지난 2007년 11월 증시 최고점에서 전문가들은 PER이 11배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조만간 선진지수에 편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0-30%의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입을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바로 다음 해인 2008년 1월 뚜껑을 열어보니 PER은 25배수가 되어 있었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이익지표는 이익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훼손되면 PER도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익이 예상만큼 나와주지 않은 것이고 이익 대비 저평가라고 굳게 믿고 있던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고평가 상태였던 거죠. 이자는 높고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의 과거 실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럼 출수에 힘을 쏟아야 하는 가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계절 중 봄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봄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째, 위험 선호도가 높다. 보통 EMBI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수축했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MBI 스프레드는 이머징 마켓 채권과 미 국채 간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초가을, 중간가을 시대에 EMBI 스프레드는 최저점을 찍고 늦가을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금리 차이가 좁혀졌다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죠. 둘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 아까 늦가을에는 액면 이자율이 낮거나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채권을 주로 거래하는 채권 매니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채의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장기채의 인기가 높아지고 가격이 오르니까 장기채의 금리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단기채는 인기가 떨어지겠죠. 단기채에 대한 매물이 많아지면서 단기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채 금리는 상승하면서 이들 금리 차이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채권 매니저들이 곧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이제 곧 차디찬 겨울이 오겠구나 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셋째, 채권 매니저들이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간다. 듀레이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채권의 실질 만기를 늘린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권 매니저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순수 할인채의 가격이 오릅니다. 같은 만기일이라면 액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그렇지 않은 채권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런 징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수를 끝내지 못하셨다면 더 속도를 내셔서 가을 거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오늘까지 봄, 여름, 가을 세 가지 계절이 보여주는 경기 흐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 아주 추운 겨울 장세만 남아있네요. 그럼 남은 겨울까지 함께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익하셨다면 수업료는 필요 없고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